헤이맨입니다. 제네시스 G80 요번에 신형 나왔죠.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각종 유튜버들도 그렇고 각종 매체에서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요. 역시나 해외 매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G80이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야, 제네시스 G80 사보고 싶은데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차량은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왜 이걸 지금 사야 되죠? 최근에 우리가 다 느끼는 것처럼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답니다.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뭐 거의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굳이 이 신차를 지금 택해서 구입을 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창기 모토로라 그 스타텍 있죠? 요거 나올 때부터 핸드폰을 계속 좋은 걸로 바꿔가면서 구입해본 제 경험으로는 정말 저는 이제 전화를 하루에 100통, 200통씩 그 전에 받았었죠. 아무래도 영업을 하다 보니까 뭐 해외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요. 국내에서도 또 연락이 많이 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화 한 통화 한 통화가 정말 중요해요. 이 전화는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친구는 핸드폰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새 거가 나올 때마다 계속 최신의 것을 바꿔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요. 이 핸드폰은 저한테는 소비재가 아닌 그 투자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제가 전화 한 통을 제대로 못 받거나 뭐 음영지역이라서 여보세요? 해서 놓쳐버리면 거의 100만원 돈이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매번 최신의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계속 바꿨어요. 그런데 갤럭시 S5인가요? 요걸 가지고 다닐 때 아는 사장이 S7을 처음 산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야, 마음에 든다, 사고 싶다, 정말 뭐 여러 가지 기능도 있고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물어봤더니 100얼마 주고 샀대요. 그래서 좀 아쉽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갤럭시 S7을 딱 샀죠. 사고 나서 딱 보니까 이게 별거 없는 거라. 그래봐야 한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갤럭시 S9 플러스가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멋지게 저희 직원들한테 5개를 사서 전부 다 나눠줬어요. 앞으로 업무용폰은 이걸로 써.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고, 실제로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언제까지? 단 한 달간. 왜 한 달이었냐? 일단 이게 몸에 익숙해져 버리면 가장 기본적인 기능 말고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기능이 있지, 근데 너무 복잡해. 그래서 또 안 쓰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왠지 남들 다 가는데 나는 안 가는 거에서 오는 어떤 소외감,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스마트폰을 최신형으로 계속 구비를 하고 이랬던 경향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갈 때마다 그 자리에 빛나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 옷을 입어줘야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그들과 똑같이 갈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냥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다녀도 정말 잘 어울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입고 다녀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모습이 너무 어울리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청바지의 티셔츠보다는 뭔가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고 원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자동차에서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동차는 소비재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이 33평, 보통 방 3개 정도는 돼야 딸들도 키우고 아들도 키우고 저도 살고 하기 때문에 33평을 살려면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물론 저희 세대나 저희 부모님 세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여유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 초년생부터 시작해서 뭐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33평 아파트 10억 주고 살려면 이 가랭이가 쭉 찢어져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소비를 하기 위해서 사야 되느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야 되느냐를 고민을 하셔야 될 때예요. 집도 집이고 좀 있으면 이제 애들 고등학교도 보내야죠, 대학교 보내야죠, 또 이것도 해야 되죠, 저것도 해야 되죠, 여름에 바캉스도 가야죠, 어디 해외여행도 가야죠, 캠핑도 가야죠. 할 게 정말 많아요. 남들 하는 거는 또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 학원 다니는데 또 우리 애들 학원 안 보내면 그것도 조금 애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 시선에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요. 이게 다른 나라보다 유독 우리나라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해외를 돌아다니면 정말 편하게 다니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그 애용했던 차 있잖아요, 벤츠. 그 차를 정말 좋아했고요.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닙니다. 오래됐어도 굉장히 좋아했고, 항상 그 터틀넥이라고 하나요? 그 검은색 그것만 입고 다녀도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얘기는 안 했잖아요. 당장 우리가 부동산 가격만 딱 보더라도 이게 지금 답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미국에서 요번에 거의 2경에 가까운 돈을 빡 하고 풀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 뭐 일본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 뭐 오스트레일리아, 얘네들도 덩달아서 쭉쭉 다 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3년, 5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돈의 가치가 또 개판이 됩니다. 누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야, 어차피 돈의 가치 개판될 거, 자동차는 현물이니까 그걸 사놓으면 좀 이득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절대 아니죠. 이건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한 게 아닙니다. 자동차라는 건 계속 감가상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필품으로 필요한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대 차량이 감가되는 거와 제네시스 G80처럼 6천만 원이 넘는 차량이 감가되는 거랑은 차원이 틀려요. 이미 저희 경매장 데이터를 보게 되면 구형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대에도 가격이 생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2천만 원 밑에서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제네시스 G80이에요. 어떤 분들은 야, 그 오래된 제네시스 G80 나중에 수리비도 그렇고 장난 아니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까지 모든 부품을 다 워런티를 해요. 그만큼 현대에서 굉장히 자부심 있게 자신감 있게 내놓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2015년이나 2016년 이런 제네시스 주행거리 10만 이내 차량을 사게 되면 뭐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사고 상태랑 외관 상태만 보고 사면 뭐 전혀 문제 없죠. 여러분들이 정 사고 싶다라고 하면 2천만 원대의 제네시스 G80을 사거나 아니면 EQ900 같은 경우도 이미 가격이 3,500만 원, 4천만 원대로 많이 내려왔어요. 1억이 넘는 차량이 그렇게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최근에 경기도 안 좋고 고급 세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팍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랜저 IG급만 해도 괜찮아요. 이게 그랜저 IG급이 넘어가는 고급 차량들 있잖아요. 이런 차량들은요, 연식이 지나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뭐 포텐샤부터 시작해서 오피러스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타봤다라고 하면 오피러스 모델이랑 지금에 있는 제네시스랑 타보면요, 차이가 정말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물론 처음 딱 타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하지만 일주일이나 뭐 한 달 정도 타면 별 느낌이 안 납니다. 물론 이제 옵션이 많은 거, 그건 제가 인정을 해요. 옵션 많아서 편의 장치가 좋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뭐 서라운드 뷰. 물론 이것도 운전 잘하는 사람은 전혀 해당 사항 없고요. 이제 차선 방지 이탈이나 후측방 경보, 아니면 자동으로 쓰는 거, 뭐 요런 각종 기능들, 뭐 HUD 이런 거는 솔직히 의미 없고요. 요런 것들은 확실히 운전에 도움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전기차들이 대우를 그만큼 받는 거예요. 전기차로서가 아닌 자율주행차로서의 어떤 대우를 받는 건데, 요거는 전혀 이제 새로운 신세계인데, 과연 그 정도 신세계를 느끼기 위해서 이 정도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그것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거 핸드폰에서 느꼈던 것처럼 갤럭시 S 뭐 10, X20 뭐 딱 들으면 야, 정말 좋네. 뭐가 이게 이런 기능이 있어? 하지만 이게 한 6개월에서 1년 딱 지나면요, 더 새로운 게 나와요.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차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잘 가고요, 잘 쓰고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날 충분히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느냐, 요 세 개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대형차들은 요 세 개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잘 돼 있어요. 특히 EQ900 같은 경우에는 일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무슨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거기서 보여주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전부 다 EQ900이에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차를 원한다면 그레이드를 올려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신차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출시 1년이 지나서 각종 이제 결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구입해도 늦지 않고요. 가능하면 지금 다들 병 걸려 죽느냐 아니면 굶어 죽느냐, 요 두 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미 끝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이게 해소가 다 됐어요. 정말 따봉인 나라예요. 전 세계 바이어들이 지금 전화 계속 옵니다. 헤이맨, 나랑 비즈니스 하자. 그래서 왜? 너 옛날에 나랑 안 한다고 그랬잖아. 막 한국차 안 좋다며, 일본차가 더 좋다며 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최근에 뉴스나 신문에서 봤는데 니네 대응이 장난이 아니더라.
니네 선거할 때도 야 막 그 비닐 껴가면서 막 선거하는 거 다 봤어. 야 니네 선진국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야 씨, 우리가 그렇지 라고 제가 이렇게 너스레를 떨긴 했는데, 어쨌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금은 아니고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지켜보고, 그때 여러분들이 중고 G80을 타든 뭐 신형 G80을 타든 그때 결정하시면 되고요. 지금과 같은 시기는 솔직히 중고차 같은 경우도 사면 안 되는 시기예요. 그냥 조금 버틸 때까지 버티고 정비소에서 정비 더 하시고 좀 더 타시는 걸 저는 이제 적극 추천을 합니다. 최소한 관련 업종에 있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른 소리를 해야 돼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바른 소리를 하지 않으면 저는 장사꾼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고차 당분간 사지 마세요. 새 차도 당분간 사지 마시고요.